계집이 군대에서 뭘 안다고?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해. 하태식이 정의를 손가락질하며 병사들 앞에서 공개 조롱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일병을 갈구며 위세를 부렸죠. 하지만 다음 날 별 2개를 단 정의가 부임식 단상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경계 근무 인상 깊었습니다. 하태식이 경직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과연 이 거만한 중령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권력을 남용하던 중령이 무릎 꿇고 매달리게 되는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영천알 매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주방 한편 작은 테이블에 앉은 윤정이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선짓국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습니다. 정이야, 이제 정말 사단장이 되는구나.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딸이 별두를 달고 사단장이 된다니 말이야. 정희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계집이든 뭐든 군인 정신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 힘든 길이었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대학교 ROTC 시절부터 시작된 차가운 시선들, 여자는 군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들 말이야.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위로 인간할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군인에게는 성별이 없다. 오직 조국을 향한 충성심과 동료를 향한 의리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랬지. 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딸이 남자들만 하는 일을 해낸다고, 그것도 누구보다 잘해낸다고 말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대대장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회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처음에는 여자 대대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에서 제가 직접 앞장서서 뛰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부대 업무를 챙기는 모습을 보더니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더군요.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였어. 연대장 할 때도 부대 내 사고가 줄어들고 훈련 성과가 좋아졌다고 하더구나.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엔 사단장이에요. 수천 명의 장병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죠. 그 중에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든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정희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짓국을 다시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이 따뜻한 국물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며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머니의 선짓국 한 그릇이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부임식은 내일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을 부대를 먼저 둘러보고 싶어서요. 사복을 입고 말이죠. 어머니는 딸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미리 분위기를 파악해 보겠다는 거구나. 그런 셈이에요. 사단장이 오기 전에 부대가 어떤 모습인지, 장병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무하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특히 여성 지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탁비누 냄새와 국밥 우린 향이 섞인 어린 시절부터 맡아온 그 냄새 말입니다. 조심해라, 정희야.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을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그런 시선들을 바꿔나갈 차례예요. 정희는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25년간 군 생활을 해온 직업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흔들림이 없었죠.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별 2개를 단 소장으로서 새로운 부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진짜 부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부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그 위에 설치된 가시철선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정문 초소에서는 경계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내일부터 자신이 지휘해야 할 최전방 사단이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가자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일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복 차림에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정희는 부대 담장을 따라 걸으며 시설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찼고 주변 병사들을 향해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민간인들이 함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중령이 병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계 근무가 뭔지도 모르나?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태식 중령인가 보군. 사전에 받은 부대 간부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부하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정희가 부대 담장을 따라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하태식 중령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큰 걸음으로 정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거기 서세요. 하태식이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정희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하태식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러본다고요? 여기가 관광지입니까? 아가씨, 여기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에요. 함부로 기웃거릴 곳이 아니라고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감히 중령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대 견학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하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견학이요? 아가씨, 여기가 어린이집입니까?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주변 병사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계집들이 참 대단해. 군대까지 와서 알짱거리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중령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병사는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저기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이. 뭐, 감히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하태식이 그 일병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놈이 군기가 빠졌다는 거야. 팔굽혀펴기 쉰 게. 일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태식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다시 정의를 향했어요. 하태식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계집이 군대에서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와서 기웃거리는 거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정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태식은 정의가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함부로 이런 데 오지 말고. 정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정의는 잠시 멈춰서서 하태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태식은 여전히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맞지? 저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민간인들이 함부로 드나들게 놔두면 안 돼. 정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태식 중령 당신 이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냉정한 판단력이 서려 있었어요. 25년간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던 정의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자신이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될 테니까요. 정의는 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근처 카페에 앉아 하태식 중령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내일 부임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게 해주었어요. 특히 계집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국가를 지키는 군대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 중령 계급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정의는 핸드폰을 꺼내 하태식 중령의 인사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관학교 40기, 포병 출신, 현재 작전 참모로 근무 중, 그리고 몇 차례 징계 기록도 있었어요. 대부분 부하 장병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부임식에서 하태식 중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사단 대강당은 수백 명의 장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임 사단장 부임식을 위해 모인 것이었죠. 강당 앞쪽에는 각 대대장과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하태식 중령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앉아서 주변 동료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사단장이 여자라면서? 옆에 앉은 소령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태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계집이 사단장이라니. 아마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야. 그래도 소장 계급인데. 계급이 뭐가 중요해? 실전에서는 경험이 전부라고. 여자가 뭘 안다고. 하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여성 사단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여자 사단장님이 오시는 거래요? 신병 한 명이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니까. 와, 신기하다. 우리 누나도 군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사회를 맡은 부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사단장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긴장감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무대 옆 출입문을 향했어요. 신임 사단장 윤정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면서 완벽한 제식복을 입은 윤정희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2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하태식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부대 앞에서 계집이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이 별 2개를 달고 단상에 올라서고 있었거든요. 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고 옆에 앉은 동료가 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태식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하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어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계집이 군대에서 뭘 안다고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라고 했던 자신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희는 단상에 올라서서 강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태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제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 여러분. 정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윤정희 소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쳤지만 하태식만은 억지로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정의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부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이 부대의 든든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태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일을 공개적으로 말할 건 아닌지 불안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간부의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의가 하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대 보안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민간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차단하시는 모습에서 이 부대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태식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더욱 강하고 단합된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태식은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제 계집이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부임식이 끝난 후 각 부서 간부들과 개별 면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작전 참모님과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하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전 참모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부임식이 끝나고 장병들이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하태식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의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하태식과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태식 중령님, 어제 경계 근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1시간 후에 사단장실로 오십시오. 앞으로의 작전 계획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태식은 경례를 붙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만함 대신 떨림이, 자신감 대신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임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매일 아침 일찍 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병들의 생활을 직접 점검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엇보다 부대 내 분위기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정의의 눈에 하태식 중령의 행동이 계속 거슬렸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코웃음을 치거나 회의 중에도 정의의 의견에 대해 미묘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정의의 조카이자 포병대대 대위인 윤서진이 사단장실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정의보다 20살 어린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는데 포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실력자였어요. 이모,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아? 서진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하태식 중령이 지난 금요일 간부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발언? 여군들이 군대에 오면 부대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계집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대가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물었어요. 증인이 있나? 네, 회식에 참석했던 소령 2명이 들었고 1명은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건넸어요. 정의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하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계집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고 심지어 사단장까지 한다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군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다른 간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태식이 크게 웃으며 답했어요. 실력? 여자가 무슨 실력이 있어? 정치적으로 밀어준 거지, 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게 뻔한데. 정의는 녹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진아, 이 녹음을 한 사람이 누구지? 김민수 소령입니다. 포병연대 작전과장이고요. 하태식 중령의 발언이 너무 심해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령에게 전해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라고.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사단장님, 하태식 중령이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정의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너는 먼저 가 있어. 우리 얘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서진이 나간 후 하태식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경례를 붙였어요. 사단장님, 하태식 중령 보고합니다. 앉으세요, 중령님.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태식이 앉자 정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중령님,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하태식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글쎄요, 뭐 여군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요? 정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아, 그게 아니라 하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군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하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저는 사단장으로서 모든 장병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하태식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가면을 쓰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사단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하태식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장병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하태식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회식 발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면담이 끝나고 하태식이 나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태식은 분명 변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부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태식 같은 인물이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장병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한편 하태식은 자신의 숙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희가 부대 내 인권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하태식 중령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특히 지난주 회식에서의 발언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태식은 오랜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상급 부대에 있는 박진수 준장이었어요. 박 준장은 하태식과 같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여성의 군 간부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하태식은 박 준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둘만의 술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진수 형님, 요즘 부대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태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새로운 사단장이 말입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려고 해요. 저 같은 베테랑 간부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찍어서 없애려고 합니다. 박 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태식은 미리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면담실로 불러서 위협하더군요. 자기 말에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부대 내에서 자기 조카를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조카? 네, 윤서진 대위라고 포병대대에 있는 애인데 사단장 조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있어요. 다른 간부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겠는걸. 군에서 친인척 특혜는 안 되는 건데. 하태식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민간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말이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님, 이런 사람이 사단장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박 준장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여성 간부들의 고위직 진출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윤정희 같은 경우는 언론의 주목까지 받고 있어서 더욱 거슬렸어요. 알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그 주말 박 준장은 군 수사기관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 사생활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물론 그 제보의 실체는 하태식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상급 부대로부터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갔지만 일단 상급 부대로 향했습니다.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소장님, 최근에 민간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친인척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고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조작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특히 하태식 중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정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대위에게 갑작스런 전출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모, 제가 왜 갑자기 전출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통보받았어? 오늘 오후에요. 다음 주까지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가라고 합니다. 정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조사하게 만든 것도 서진을 전출시키는 것도 모두 하태식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사단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군인 정신, 정의와 명예를 위해 싸웠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싸울 차례입니다. 정의가 군번줄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하태식 중령이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희는 군번줄을 서랍에 넣고 차분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하태식이 들어와서는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상급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정희는 하태식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태식이 교묘하게 말을 흐렸어요. 아무튼 사단장님께서 불편하시겠다 싶어서요. 정희는 하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혹시 그 소문의 출처를 아십니까? 하태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다른 간부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정희는 하태식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격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중령님. 앞으로도 부대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식이 나간 후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어요. 하태식이 사단장실을 나간 직후 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라고 판단했거든요. 정희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간부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박무영 군수참모였습니다. 박 참모는 정희와 같은 ROTC 출신으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며
서로를 신뢰해온 동료였어요. 정희는 그에게 하태식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무영아, 하태식 중령의 모든 것을 파헤쳐봐. 특히 부대 예산 관련된 일들 말이야. 박무영은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일단 조용히 조사부터 해줘. 혹시 군수물자, 납품이나 계약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봐. 박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사해 볼게. 그날 밤부터 박무영은 지난 2년간의 모든 군수 관련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태식이 작전 참모로 있으면서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납품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며칠 후 박무영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태식이 특정 납품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정희야, 큰 문제가 있어. 박무영이 급히 사단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하태식이 군수물자, 납품 관련해서 비리를 저질렀어.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난해 부대 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조작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도 있고,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사단장님, 이병 김철수 보고합니다. 정희는 그 병사를 기억했어요. 전해에 하태식이 자신을 모욕할 때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무표정한 병사였거든요. 들어와, 김이병. 김철수가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단장님,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태식이 납품업체 관계자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병, 이걸 언제 찍은 거야? 3개월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몰래 찍어뒀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사단장님 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사단장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잊을 수 없어서.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 3년 전 그때 김철수. 그렇구나. 여기로 전속했었구나. 네, 사단장님. 그때 제가 신병이었는데 선임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셨잖아요. 정희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한 신병이 선임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접 나섰던 일이었죠. 아, 맞다. 그때 내가 혼자 울고 있던 그 김철수구나. 그 후에 어떻게 지냈어? 김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있어도 사람으로서는 모두 평등하다고. 그 말씀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도움을 준 거구나. 네, 사단장님. 이번 기회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의로운 분이 부당한 일 당하시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박무영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계약서상의 납품 단가와 실제 시장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하태식의 개인 통장으로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통장 기록은 어떻게 구한 거야? 내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공식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야. 지금은 일단 비공식적으로 확인만 해본 거고. 정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하겠어. 바로 그때 윤서진이 사단장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모,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어요. 뭔데? 하태식 중령이 어제 또 회식에서 문제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상까지 있어요.
서진은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젊은 장교들과 함께 하태식의 행동을 은밀히 감시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여성 지휘관들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이에요. 특히 이모에 대해서도 아주 심한 말들을 했어요. 서진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한 정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태식은 술에 취한 채로 여성 군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계집들이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특히 사단장 같은 자리는 더더욱이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게 뻔한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태식은 정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윤정이 그 계집도 마찬가지야. 여자라서 무슨 군 전략을 알겠어? 그냥 정치적으로 밀어준 거지. 실력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고. 정희는 영상을 끝까지 본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서진아, 이 영상을 부대 내부망에 익명으로 올려줘. 모든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영아, 너는 군수비리 자료들을 정리해서 감사실에 제출할 준비를 해줘. 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제 한 번에 정리할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홀로 사단장실에 남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태식의 비리 증거와 차별 발언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 번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는 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한편 하태식은 자신의 숙소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주변에서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시선들을 느꼈거든요. 특히 젊은 장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태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혹시 내가 한 말들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급 부대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정이가 곧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부망에 하태식의 차별 발언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장병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정희는 상급 부대 감사실에 하태식의 군수비리 관련 자료들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전 부대 앞에서 판을 뒤집자. 다음 날 아침 8시 부대 연병장에 전 장병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집합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간부들도 예외 없이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태식 중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병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부대 내부망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장병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령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옆에 선 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병장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상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형, 왜 갑자기 전체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모르겠다. 뭔가 큰 발표가 있나 보네. 어제 올라온 그 영상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태식은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상 때문에
이런 집합을 시키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거든요. 오전 9시 정각 윤정의 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전체 장병들이 조용해지며 사단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부대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무기나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사단장의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이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감하게 했어요. 군의 진정한 강함은 정의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동료를 믿으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태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부대에는 이런 정의를 짓밟고 동료를 차별하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우리 부대의 한 간부가 동료들을 어떻게 모독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 하태식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조작입니다. 연병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의도 잠깐 미간을 찌푸리며 하태식을 바라봤어요. 1초, 2초,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태식은 이 침묵을 기회로 여기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흔들었어요. 사단장님이야말로 부대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가 내민 서류에는 정의의 이름이 적힌 가짜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3초간 그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령님, 그 서류 언제 만드셨나요? 정의가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연병장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이야말로 부대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가 내민 서류에는 정의의 이름이 적힌 가짜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장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중령님, 그 서류 언제 만드셨나요? 정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진짜 증거라고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과 함께 비교해 보시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모든 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하태식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인들을 비하하며 한 발언들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계집들이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특히 사단장 같은 자리는 더더욱이지. 하태식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상처가 역력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하태식이 정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독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윤정이 그 계집도 마찬가지야. 여자라서 무슨 군 전략을 알겠어? 그냥 정치적으로 밀어준 거지. 이 부분에서 장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런 인간이 우리 상관이었다고? 한 병사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여군 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옆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중사님도 그런 일 당하셨어요? 옆에 선 여군 상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모두 참고 살아왔던 거야. 여군 중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군 병사들도 분개했습니다. 저런 말을 우리 누나들한테 했다는 거야? 완전 쓰레기네. 군인 자격도 없어. 하태식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하태식은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주변 간부들도 그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당 간부는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하태식의 비리 관련 서류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계약서 조작, 부당 이익 취득, 개인 통장으로의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상급 부대 감사실과 군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하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 하태식, 즉시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군사경찰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군사경찰들이 하태식에게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정희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태식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정희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경악하며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중령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명예로 말합니다. 하지만 중령님은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하태식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정희는 군사 경찰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태식은 마지막까지 저항해 보려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군사 경찰들이 그를 에워싸며 연행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상급 부대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의 후원자라는 분도 이미 이 모든 증거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정의 앞에서는 그 누구의 비호도 소용없습니다. 군사경찰에게 끌려가는 하태식의 모습을 보며 장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답답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연병장 뒤쪽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충성. 그 병사의 눈에는 억눌려 있던 분노와 해방감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 선 동료가 그 표정을 보고는 주먹을 쥐며 따라했습니다. 충성.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충성, 충성. 앞쪽에 서 있던 여군 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목청껏 외쳤어요. 충성. 옆에 여군 상병도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충성.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젊은 간부들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합류했습니다. 충성, 충성.
베테랑 간부들도 감격한 표정으로 따라했어요. 마지막에는 연병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울리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정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참아왔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은 정의가 승리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태식 중령이 연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억압적이고 권위적이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매일 아침 부대를 순찰하며 이런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특히 여군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부대 전체 간부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모든 간부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의 소박한 한식당이었는데 정의는 일부러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리를 선택했거든요. 사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무영 군수참모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 달 전 일이 마치 꿈 같아요. 정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테이블 한쪽에 앉은 김민수 소령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녹음을 해놓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김소령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정의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때 윤서진 대위가 회식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태식 사건이 해결된 후 그의 전출 명령도 자동으로 취소되었거든요. 이모, 아니 사단장님. 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강원도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화제였어요. 서진아, 너도 고생 많았어. 갑자기 전출 명령 받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정의가 조카를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회식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단장님 아시겠지만 요즘 부대 내 고충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성희롱이나 차별 관련 신고는 거의 사라졌고요. 다른 간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부대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상급자 존중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정의는 이런 변화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변화들이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많아요. 정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박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해요. 정의가 모든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부대 전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회식이 무르익어갈 무렵 정의는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잔을 들고 정의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군복 안의 계급보다
군복 속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성별이나 출신, 학벌에 관계없이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동료로서 믿는 부대, 그런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배합니다. 건배. 모든 간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윤서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모,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래,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알잖아.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부대에 도착해서 정희는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급 부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하태식 중령의 군사법원 판결 결과였습니다. 공문을 읽어보니 하태식은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전역 처리되었고 그의 후원자였던 박진수 준장도 관련 책임을 지고 자천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저녁 점호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더욱 밝았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일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대에는 더 이상 길을 막는 중령도 여성을 비하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의와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전우애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속보 박진수 준장, 군납 비리부와 외압 혐의로 긴급 체포 검찰 고위 간부들의 비리 척결에 총력. 정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패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어요.